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까지 들어왔는데 리스크는 뭐냐? 분류를 어떻게 해? 그럼 위험은 어떤 거 볼 거야? 거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러면 얘를 일단 리스크 하면 뜨거운 돌이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돌. 안 좋잖아. 뜨거운 돌을 내가 갖고 있냐? 아니면 줄 거냐? 아니면은 도망갈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뜨거운 돌이라고 하면 그건 돌이 뜨겁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사후적으로는 일단 불이 났어. 어떻게 풀 거야지 빨리 이렇게 인테리어 다시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나눈 거예요. 얘가 사전적 사고가 손해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예방이죠. 뭐 사후적으로는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돈으로 메꿔야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크의 관리의 정의는 첫 번째, 손실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대부분 순수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러면 순수 리스크의 반대말, 투기적? 투기적 리스크는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도박이 관리 되죠?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수 리스크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 예상 손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손실의 빈도, 심도 계속 나오죠. 빈도, 심도는 보험료를 아끼자. 그거 줄이는 거. 손실이 발생하기 전 사전적 목적과 손실이 발생한 후 사후적 목적으로 세분화할 거다. 두 개 나누자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했네. 발생하기 전, 발생하고 후, 발생한 후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사전적 목적은 뭐냐? 왜 하는데 왜 사전적? 경제적 목적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하는 거. 아니면은 그 인화 물질. 스프링클러는 이것도 들어가는데 하여간 요 정도 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거 소화기 같은 거. 그리고 인화 물질하고 불 있는 거, 난로 같은 거 멀리 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방음병. 아니면 여기 저기 있죠. 이런 거. 방아지라 그러는 거 뭐예요? 그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소방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자, 왜 하냐면 일단 하면 불안의 감소. 자동차 보험을 사전적이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 나서 드는 게 아니죠. 사고 나면 손실 적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은 내가 불안하지 않아.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방을 해놓으면은 내 편해져. 그래서 불안의 감소, 요게 목적이고 리스크 관리에 예기치 않는 손실의 발생과 결과의 확실성을 제거해준 기능을 한다. 두 번째, 개인이나 기업 경영자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을 경감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다음 중 이거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시험 나오는 거 못 봤고 그냥 리스크 관리에서 사전적 목적은 이거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해놔요. 안전적인 수입 목적을 하는 게 사전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근데 외울 건 아니고 사전적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거니까 보험을 들고 예방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요거지. 정신적 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손실 발생을 위한 각종 규제의 준수 목적이 있다. 됐죠?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 외울 게 아니죠. 됐죠? 요거. 그러면 사후적 목적 뭐냐? 사후적. 일단 손실이 났어. 불이 났어. 어떻게 해요? 기업의 생존면은 계속성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 불 났어. 이제 건물 말고 공장이 불 났어. 뭐예요? 빨리 해가지고 제품을 또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계를 고치고, 건물도 주고, 불도 끄고,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성 유지. 계속성 유지. 또는 안정적 수입 목적, 안정적 수입 목적이 있고 계속적 성장 목적.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사회적 책임 목적. 요거는 그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에 관여하여 여러 이해관계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이게 뭔 얘기야. 그렇죠. 뭔 뜻이면, 자, 근데 자세히 봐요. 사회적 책임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 불이 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한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요. 됐죠? 그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사전적 목적은 이거고 사후적 목적은 이거다. 됐죠? 그래서 최소 효과, 최소 비용으로 최소 효과, 최대 효과. 이게 뭐냐? 사전적 위험이다. 됐죠? 요 정도까지, 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왜 하냐? 얘는 마음의 안식, 얘는 빨리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 계속성, 그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의 정의는 리스크 관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능보다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잊을만 하면 툭툭 나와요. 자, 리스크 관리에서 그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 인식하고 요거하고 모니터링하고 막 이러고 단계가 있거든요. 요 내용을 딱 주고 리스크 단계 중에 어디게 그렇게 문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에 인식해야죠. 손해가 났어.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불이 났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 측정 평가를 해야지. 불이 이만해? 그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 얘를 불을 꺼? 내가 꺼? 이만한데? 소방서 불러? 아니면 사람 불러? 그렇죠? 하고 네 관리 기법을 시행. 소방서 불러야 되겠다. 내가 꺼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다 끝났어. 평가 끝났어. 관리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 잘했네. 다음부터 이렇게 했다. 리모델링. 그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 단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불이 났다 했을 때 관리 이거 인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게 어느 단계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하고 측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됐죠? 인식하고 측정이 낫겠다. 평가보다 측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끝에 평가. 평가가 2개 들어가니까. 됐죠? 이 평가는 뭐예요? 리스크가 얼마냐 이 평가라는 거 측정 그 평가고 얘는 다 내가 잘했나 나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리스크의 인식. 맨 처음 하니까 불이 났네.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인적 물적 손실의 빈도 심도로 확인.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직접 내가 가서 불 났나? 이럴 수도 있고 설문조사. 불 말고 딴 거 설문조사에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어렵나요? 인식이 어떤가요? 설문조사 이런 것들 업무 흐름 조사나 현장 조사 과거의 통계 자료 이런 것들 그렇죠?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리스크라는 게 물질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운영 때 그것도 리스크 될 수 있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네? 이런 것도 위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측정할 때 이렇게. 그리고 리스크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 리스크 측정은 어떻게 나온다? 빈도 곱하기 심도. 리스크의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의 빈도, 손실의 심도, 손실의 분산 이런 거다. 그래서 손실의 빈도는 일정 기간 발생한 손실의 건수.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빈도, 심도. 그래서 지겹게 듣는다고 그랬어요. 손실의 심도, 가치의 크기, 건수, 분산은 이렇게. 자, 손실의 빈도와 심도에 있어서 발생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예측되는 손실과 실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 정도, 손실의 분산이 클수록 손실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불확실하다.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아까 평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평균이면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있고 이게 삼포도라고 이렇게 평균에 멀리 있어요. 그럼 얘를 모았더니 이렇게 센 놈이 있고 이게 1번 복잡해져요. 복잡한 게 아니고 좀 지저분해지면 2번은 이렇게 됐어요. 어떤 게 평균에 가까워요? 평균에 가깝다는 거 뭐냐면 내가 예측한 거하고
실제 나타난 거하고 차이값이 가깝다는 소리거든요. 얘가 더 낫겠죠. 1번. 이게 A가 B보다. 그렇죠? 요 정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요 정도. 그 얘기예요. 분산은 퍼진 정도잖아요. 퍼진 게 멀수록 예측한 건 100만 원인데 실제 손해는 거 1000만 원 났다. 그럼 멀잖아요. 예측한 건 100만 원인데 실제 손해가 200만 원 났다. 이게 실제 값하고 예측하고 차이가 작은 거잖아요. 요 평균가 작은 것들.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심도 빈도 나옵니다. 심도 빈도. 손실의 확률, 손실 확률, 빈도, 규모, 심도. 요 곱한 게 기대 손실, 순보험료. 됐죠? 순보험료는 빈도 곱하기 심도다. 기대 손실이다. 기대 손실.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올 거야. 기대되는 손실이 이 정도야. 그러면 그거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기대 손실. 여기서 이제 말이 똑같아. 추정 최대 손실, 최대 가능 손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추정 최대 손실, 최대 가능 손실. 말이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좀 영어로 PML, MPL 이렇게 외워요. PML, MPL.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PML.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거 한 번 더 써요. 그러면 자, 이 건물에 있어요. 이 건물 한 10층짜리 건물인데 불이 나요. 불이 나면은 얼마큼 타요? 다 타요? 대부분 다 안 타죠. 그죠? 대부분 안 타고 한 70% 정도뿐이 안 탄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샥 터지잖아. 두 번째 불이 나면 사람들이 끄겠죠. 물론 타겠지만. 세 번째 그 이상이 되면 누가 와요? 빨간불 아저씨가 오죠. 그래서 끄잖아. 그 실질적으로 전손이 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전손이 불이 나서 건물을 홀랑 탄다?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 중간에 스프링클러나 그 소방서나 삐용삐용 해가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전손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요. 대부분 99%는 타다 말어. 이랬을 때 아까 PML이라고 그랬잖아요. PML은 스프링클러도 작동해, 얘도 와, 사람들이 꺼. 이랬을 때 최대로 나올 손실. 됐죠? 이것저것 다 했을 때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손실을 PML이라고 한다. PML. 그러면 MPL은? 이거 바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MPL은 스프링클러다. 안 돼. 사람이 안 꺼. 얘 차 막혀서 뭐다. 이랬을 때 다 안 됐을 때 최대 손실 MPL. 그래서 얘는 옛날에 10년인가 20년 전에 우리 쌍둥이 빌딩인가? 그 미국 있잖아요. 미국 후세인 걔가 이렇게 비행기 해가지고 크게 했잖아요. 그때 MPL 했잖아요. 그게 다 전손이 났잖아요. 그때 빼고는 이제 다 PML. 그래서 보면 그래서 PML은 그러니까 가능한 최고의 손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 그렇죠? 최대로 현실적으로. 그죠? 얘도 스프링클러도 터져. 소방서도 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에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최대 규모의 손실. 개념 잡아야 돼. 자, 개고. 두 번째, MPL. 얘가 비슷하지만 MPL. 최대 가능 손실. 그냥 영어로 해요. 우리 그냥 MPL. 어떤 사고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로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손실 규모를 의미하는데 최대. 얘도 안 오고 쟤도 안 오고 다 했을 때 그게 MPL이에요. 실제 발생한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어났잖아요. 우리. 빵. 쭉. 그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그 NPL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라면요. 그러면 우리 보험을 들어요. 그럼 10억짜리 보험을 들었을 때 화재 보험은 얼마짜리 들어요? 10억짜리요. 맞아. 근데 보험료가 센데. 그죠? 어차피 얘는 불나도 다 안 타는데. 타봐야 80%뿐이 안 타요. 최대 할 수 있는 만큼이. 그러면 여러분 얼마 들어요? 80%만 들잖아요. 8억만 든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그만큼 싸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부보 비율이라고 있어요. 화재가 10억이면 10억 다 안 들고 80%만 드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요. 화재 보험. 됐죠? 그럼 보험에 들 수 있는 게 예로 드는 거죠. PML로 든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걸 PML. 현실적으로 나타날 최대 손실. 그래서 보험을 거기에 맞춰 들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그 손실을 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보험료가 많이 드니까. 되시죠? 이렇게. 그리고 BA라는 건 정상적으로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그때 이제 얘가 시험에 거의 나와요. PML이 거의.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PML, 2번 MPL, 3번 4번 딴 거 뭐 옵션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자주 나와가지고 한번 가져온 거예요. 얘는 정상적인 시장 여건하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 이걸 이렇게 볼래요. value at risk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다. 제일 중요한 건 하얀색이네. 자, 요거. 되셨죠? 그래서 개념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요거 하나만 풀고 일단 풀어보죠. 시험 문제가 요런 정도 나오고 아까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 정도. 그러면 얘하고 걔하고 섞어서 나오든가. 얘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당연히 얘인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PML? MPL? 자, 뭐냐면 손실의 규모가 500이래요. 이하일 누적 확률이 있대요. 그러니까 확률이 뭐냐면은 이 정도 확률이야. 1,000만 원이 나올 정도면 50% 확률뿐이 안 돼. 얘는 30% 확률뿐이 안 돼. 얘는 15% 확률뿐이 안 돼. 얘는 5% 확률뿐이 안 돼. 이랬을 때 자, 누적 확률이 95%라 95%라는 것은 50%, 30%잖아. 80%, 95%. 여기네. 여기 때 PML은 500이고 누적 확률이 100일 때 50, 30, 15, 100이잖아요. 여태까지 다 더한 거, 다 확률이 다 더한 게 1,000만 원이다. 이게 MPL이다. MPL. 됐지? 현실적으로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게 다 이론적으로 가는 게 요거다. 100%일 땐 요거. 현실적으로 한 95%까지 뿐이 안 되니까 실적으로 누적 확률이 95%면 보통 한 95% 정도 나온다. 그게 PML. 그 정도. 좀 개념이 그냥 저도 설명하면서 개념이 그래. 시간이. 그러면 종류가 1번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죠. 그냥 시간이 너무 짧죠? 요거까지만 하죠.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 기법을 선택하려면 측정했으면 선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하냐. 리스크 관리 기법은 리스크를 통제할 거야? 불난 거 통제할래? 아니면 돈으로 메꿀래? 그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의 통제 기법은 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 빈도와 손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예측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종류는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어떻게 할까 이거? 도망가? 회피할 거나 통제. 그 다음에 분산시켜. 그러면 아니면 사고 나면은 이 위험을 네가 가져. 이게 정가. 그래서 뒤에 이제 나와요. 요것도 이제 많이 나와요. 뒤에서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그래서 회피할 거냐, 통제할 거냐, 보유할 거냐, 통제할 거냐, 정가할 거냐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하고 얘를 어떻게 할 거가. 할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 나오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얘를 도망갈 거야. 아니면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아니면 얘한테 줄 거야. 막 이렇게 리스크 관리 기법을 선택하는 거야. 첫 번째 보면은 리스크 회피가 있어요. 리스크 회피.
이거를 그럼 하는 데까지 해보죠. 하는 데까지 해봐요. 그냥 강의를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리스크 회피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얘 마음에 안 들어. 불났어. 일로 가기 싫어. 어떻게? 도망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도망가면 또 거기 또 있어. 우리 직장 다니시면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상사 중에 꼭 한 명은 있어. 갈구는 사람이. 그래서 얘 싫다고 다른 회사 가죠? 또 있어. 항상. 해피는 뭐냐면 얘를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걔가 또 있어. 그 얘기예요. 자, 보면은, 자, 리스크 회피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회피함으로써, 손해 안 봐. 가능성을 줄인다. 리스크 회피함으로써, 수익의 기회도 상실된다. 하면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 리스크, 위험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도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안 하면 괜찮아. 도망가. 하지만 이익도 같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야, 그게. 기회도 상실되고, 리스크 회피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면, 그냥 도망갈 수밖에, 계속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리스크는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도망가면 또 있다니까, 그 상사. 자, 이제 이론. 얘는, 여기까지 하고, 얘가 여기 다시 올게요, 얘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손실을 통제하는 거. 도망갔잖아요, 회피. 아니면 통제할래, 그냥 통제할래. 그건 뭐냐면, 손실 통제는 손실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 거다. 통제. 많이 안 나오게. 나와서도 조금. 스프링클러 같은 거죠. 그러면 사고 나도 조금 하잖아요. 음주 단속, 아니면 방지턱, 이런 것들. 그래서 손실 예방이 있고 손실 감소가 있어요. 자, 손실 예방은 특정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거야. 손실 발생의 빈도를 줄임으로써 기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여기 있죠. 음주 단속, 근로조건 개선, 사고 나는 걸 개선하는 거야. 방지하는 거,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빈도. 손실을 감소시키는 거야. 일단 사고 났네? 그 규모를 줄이는 거야. 뭐냐? 특정 손실 규모를 줄이는 거야. 손실 발생의 심도를 줄임으로써 기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스프링클러 이런 거 있죠? 에어백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보면 얘를 줄이면 얘도 줄여지죠. 한번 봐봐요. 운주 단속을 하면 사고가 없네. 빈도가 줄이면 심도도 없어지죠. 근데 심도를 줄인다고 빈도가 줄어지나? 한번 생각해봐요. 스프링클러를 했다고 불이 적게 나질 않잖아요. 그런 것 그냥 그렇게. 자, 이제 분산. 리스크 분산인데 손실의 규모를 커지지 않도록 손실 감소의 방법으로 복제 분리가 있다. 그냥 백업 파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분리하는 이런 게 있다. 복제는 주요 자료를 복사하여 원본 파손되는 경우 손실을 방지하는 거고, 격리는 손실 크기 감소에 의해서 노출, 시간적 공간을 나눠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자, 계약상 전가다. 계약상 전가. 자, 손실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약자를 통해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 하청업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원청업자의 법률상 책임도 포함하여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 그 질문을 많이 할 건데 지금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실 재무적 기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손실 예방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손실 계약상 전가는 그냥 하도급 하나만 외우면 돼. 하도급은 계약상 전가로 해가지고 요거예요. 지금 뭐냐면 리스크 통제 기법이에요. 통제 기법. 재무 기법이 아니고 리스크 통제 기법 중에 계약상 전가에 있는 거예요. 계약상 전가가 또 나와. 뒤에 재무적으로 우리 보험이 있잖아요. 사고 나면 누가 보상해줘요? 얘가 해주잖아요. 보험사가. 왜? 위험을 전가했잖아. 그 전가하고 얘가 틀려. 이것도 많이 싸웠는데 이게 원래는 일로 재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원청과 이렇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도급이 뭐냐면 원청 그 얘 일을 받아서 하는 애 하도급업자였거든요. 하도급업자 발생한 그러면 사고 나면은 원청업자가 또 원래 이게 적인데 우리 책임근제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도급업자
도급업자 책임해가지고 뭐냐면 내가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시킨 사람이 하도급이거든요. 걔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직원을 다치게 했어. 그럼 직원은 얘한테 돈 주세요 하다가 얘가 돈은 없으면 나한테 원청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돈에 관련돼서 재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또. 근데 여기서는 재무로 재무적 기법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거다. 또 위험을 너한테 준 거야. 이 예방을 한 거야. 그래서 계약상 정가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법은 리스크 통제가 있고 리스크 재무가 있는데 재무에서도 계약상의 정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험 얘기하는 거, 돈을 주고 얘한테 제3자한테 정가를 하는 거고 얘는 그냥 하청, 원청 나오면 통제다. 시험에 나와서 그래. 그래서 난리 났었지. 근데 뭐 안 고쳐져요. 출제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도급은 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욜로가 아니고 욜로. 됐죠? 됐죠? 그리고 여기 요거 네모칸 하고 요거는 여기부터 잘라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갑자기 하이니치의 법칙, 도미노 이론, 그리고 에너지 방출 이론 막 이런 게 나와요. 도미노하고 에너지 방출 이론 해가지고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어놓은 거예요. 별거 다 아닌데. 그렇죠? 이 사람이 있대요. 미국 안전 전문가 요 사람이 있대. 노동조에 관한 실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경상이 29명 나오고 그 운 좋게 재난 피했던 부상 당한 게 30명이래요. 그래서 결국 방관하면 330회에 한 번은 큰 사고로 당할 위험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랬대요. 뭐냐면 자, 조금은 잘 자란 거. 그 330번 나오면 크게 나오는 애들이 어디 갔어? 29 어디 갔어? 아닌데 한 명 여기 있다. 한 명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했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전공학 이론에 속하는 하이니치 5단계 사고 연쇄 반응은 반응 이론은 제1호는 각각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대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왔대요.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사회적인 환경이 있으면 개인적 결함이 생기고 불안적인 행동이나 불안적인 상태가 되고 사고가 나고 상해가 있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숫자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그냥 330 요것만 하고 이렇게 많이 사고가 있으면 요 경상은 몇 명? 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됐죠? 그리고 요거 자 에너지 방출하고 도미노 이론이 있는데 자 두 개는 이제 비교해야 돼요. 뭐냐면 자 에너지 방출 이론은 사고는 특정의 구조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어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견해다. 이거 이제 우리 건설 현장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발판 같은 거 옆에 임시적으로 만들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하고 밟고 막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밟을 때는 되는데 계속 밟다 보면 그게 약해지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쌓이다 빵 터진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사고 예방과 손실 축소는 통제되지 않고 에너지와 그와 방출되게 만드는 구조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만 뭐냐면 지금 처음 에너지 방출이 뭐고 하이네이트는 뭐고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얘하고 비교하는 거, 에너지랑 어디 가서 도미노하고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냥 자 도미노 쭉 해서 도미노 이론은 원인이 해저드를 유발한 인간의 과실 아니야. 이 발판이 아무리 출렁이도 사람이 조심하면 돼. 이렇게 조심해서 가면 되잖아요. 사람이 모랄 해저드 나오죠. 아까 배웠어요, 이거. 모랄 해저드. 그냥 해저드. 피지컬 해저드, 그러니까 물리적 해저드, 모랄 해저드, 모랄이 해저드 막 나왔었죠. 그때 사람의 과실 때문에 생긴 거다. 아니야, 얘는 물건이야, 물건. 구조적, 물리적인 요건,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까 하인이 있었는데 걔는
뭐 반복될수록 얘가 뭐 330분인가 그 정도 되면 뭐 중상자가 한 명 나온다. 그 개념만 알면 되고, 아, 에너지 방출선하고 도미노 인원이 있는데 뭔지를 몰라도 에너지 방출선은 일단 사람 같지 않잖아. 에너지. 그러니까 물건 이런 데에 뭐가 계속 충격 가면 터지는 거고, 사고가 나는 거고, 도미노 인원은 사람의 과실 때문에 뭐 사고 나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렇죠? 이 이론만 해도 이만큼이 원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도미노 이론은 안전수치. 그렇죠. 피로 예방, 상품의 경고 표시, 뭐 이런 거. 에너지 방출선은 인적 구조나 기계적 환경적 조건, 물리적인 해저들을 줄이는 중점을 두고 있다. 됐죠? 이거 비교하는 거에서 거꾸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방출 이론은 사람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나오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되고, 종종 나와요. 종종. 그리고 리스크 재무 기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